자주 하시는 분일수록 모공 각화증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피부가 더 건조해지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입니다. 흔히 닭살이라고 불리는 모공 각화증은 영어로는 케라토시스 필라리스라고 하는데 모공 속을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감싸게 되는데 그래서 마치 닭살처럼 보이는 증상을 나타내는 피부 질환입니다. 상염색체의 우성 유전 형질을 띠며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한 30세 주변에 완화되거나 또 없어지기도 해요. 건조한 피부에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50대 이상까지 가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사전적인 의미는 닭살, 이러면 공포감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추워져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털 주변에 털세움근, 에렉터스 필레라고 하는 털세움근이 당겨지면서 피부가 동그랗게 올라오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모공 각화증은 어느 한 부위에서는 계속 사라지지 않고 지속이 되고 실제 닭살보다 조금 더 커요. 규칙적인 모양이 또 아니고 대부분 팔 위쪽 그리고 또 이제 무릎 윗부분 그 다음에 아이들에서는 턱 위쪽 부분, 턱 주변의 부분 이런 데가 붉어지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모공 각화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공 즉 털이 나오는 부위 각질이 빨리 많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털과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면도를 칼날이 노출되어 있는 면도로 여기를 자극을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죠. 그러다 보면 각질을 더 많이 만드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실면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면도를 자주 하시는 분일수록 모공 각화증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왁싱으로 제모를 하는 경우에 또는 트위저로 잡아 뽑는 경우에 이럴 때는 모낭에 이제 상처를 입기 때문에 모낭이 깨져서 또는 옆으로 누워서 돌돌 말려가지고 털이 방향을 바꿔요. 그럼 그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겠죠. 정체되기가 쉽습니다. 즉 모공 각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수염, 남자분들 수염 뽑을 때 여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볼록 튀어나오는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산발적으로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 자라나오는 털은 또 힘이 없고 끝에 약한데 각질은 또 많이 쌓이니까 안쪽으로 꺾여서 들어가기가 더 쉽죠. 그래서 그런 걸 인그로운 헤어라고 부릅니다. 제모와 마찬가지로 때를 밀어내는 거, 면도 이런 것들이 또 후천적으로 오히려 모공 각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목욕 문화에는 때를 미는 행위가 필수 불가결한데요. 이게 좀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각질을 밀어내면 이게 탈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때를 미는 것은 피부의 표면에 평행하게 물리적으로 벗겨내게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 모공을 수직 방향으로 감싸고 있는 각질을 제거하는 거와는 좀 거리가 있고 오히려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방향의 각질이 더 쌓이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모공 각화증을 가지고 계시면 지나치게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제 때를 빡빡 밀거나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불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가습기를 이용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시고 샤워 목욕은 뜨겁지 않게 짧게 보습잘 해주시고 그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모공 각화증은 건조할수록 대부분 다 악화가 됩니다. 피부 건조해지면 각질을 탈락시키는 그 효소가 불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조한 환경에서는 당연히 가려움도 느껴지고 이게 나서 가려운 게 아니라 건조해서 가려운 건데 이때 또 참지 못하고선 긁으니까 긁고 잡아 뜯게 되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색소 침착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제 모공이 더 도드라지는 게 각화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인데 닭살 증상도 모공 각화증 증상도 더 강조되어 보이겠죠. 겨울철에는 특히 샤워 직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꼭 바르도록 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연화제, 보습제 사용하고 또 고형 비누나 건조하게 하는 거품이 많이 나는 지나치게 강한 알칼리성 바디워시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때로는 각화 현상을 리버스 시키기 위해서 레티노이드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모공 각화증에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치료 순서가 다르실 수도 있는데 레티노이드, 연화제 이런 걸로 모공의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말려 들어가 있는 털을 제거하는 레이저 제모를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화학적인 케미컬 필링
스케일링을 통해서 각질을 물리적으로 깎아내지는 않더라도 안쪽에 있는 것들이 탈락하는 것을 좀 이제 촉진시켜 줄 수 있도록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모공각화증은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과 연관이 흔히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따끔거리도록 자극적인 모으로 되는 이제 옷들을 입거나 또는 이제 손으로 쥐어뜯고 꺼내는 이런 치료를 했을 때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드름처럼 골마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를 받고 또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몸을 촉촉하게 해주고 실내 온도, 습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처럼 평상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